서울의 한낮, 끓어오르는 열기가 아스팔트 표면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며 도시의 공기를 희미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김서연은 낡은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녹슨 바퀴가 돌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남루하고해진 옷차림의 그녀의 몸은 가냘퍼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는 규칙적이고 치밀했다.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얼굴에 달라붙은 먼지와 뒤섞였다. 그 허름한 모습기에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인 특수감찰요원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교차로에 뒤엉킨 차량들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복잡한 거리에 혼잡함을 더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근처에 멈춰 서서 플라스틱 병을 골라내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길 건너편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천막 아래에서 경찰 몇몇이 차들을 무작위로 멈춰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운전자들의 손을 움켜쥐고 빈 과태료 고지서 사이에 낀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이것이 공식적인 단속이 아님을 직감했다. 낡은 손수레는 단순한 위장 도구가 아니었다. 플라스틱 포대 더미 뒤에는 소형 카메라와 고주파 음성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이 장비들은 감시본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작은 액정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현장의 경찰관들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비쳤다. 그녀는 멈춰 선 차량의 번호판, 돈이 오가는 시간,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매 순간이 중요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위장이 발각되고 차가운 총알이 가슴에 박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뜨거운 바람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를 실어와 숨을 더욱 막히게 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미 며칠째 이 장소를 감시해왔고 모든 정황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잔인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베테랑 경찰 박진철 경위. 서연은 오늘이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님을 직감했다. 오늘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 갈색 제복 뒤에 숨은 거물들의 이름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 서연은 낡은 모자챙 아래로 교통법규 단속이라 쓰인 천막 밑에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3명의 경찰이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양권위적인 자세로 서서 무작위로 차량을 멈춰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도 서연은 그들의 몸짓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규율이 아니라 제복으로 교묘하게 감춘 탐욕이었다. 멈춰선 운전자들은 초조해 보였다. 일부는 언쟁을 벌이려 했지만 결국엔 텅 빈 딱지 사이에 접은 돈을 끼워 건네고 말았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더럽게 처리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넓은 어깨와 딱딱한 얼굴을 한 키 큰 남자. 그의 구겨진 갈색 제복 왼쪽 가슴에는 박진철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의 행동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컸으며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방식은 사람들이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런 부류를 잘 알았다.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믿는 공권력이 훨씬. 그녀는 박진철이 트럭 운전사에게서 봉투를 받은 뒤 부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수익성 좋은 사업 거래를 막 끝낸 사업가처럼 보였다. 서연의 손수레에 장착된 소형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작동했다. 작은 렌즈는 모든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했다. 돈을 받는 손, 시민들의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까지도. 그녀는 박진철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 영상 증거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선명한지 확인했다. 이런 증거는 귀중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발을 들인 이 세계에서 진실은 쫓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앞쪽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자 먼지 섞인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사방에서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한낮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플라스틱 병 더미를 뒤적이는 척했지만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몇몇 경찰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박진철은 이 혼란 속에서 너무나도 차분하고
너무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폐지 줍는 누파를 흘깃 쳐다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무심한 척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임무가 방금 위험 단계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길가의 큰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폐지를 고르는 척하기에 충분히 시원한 장소를 찾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늘이 탄 몸짓 뒤에서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진행 중인 단속 현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진철의 손이 봉투를 움켜쥐거나 운전자를 위협할 때마다 서연의 시선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를 좇았다. 그녀는 이런 순간들이 귀중하며 몇 초가 오랫동안 법 위에 군림해온 부패한 조직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란 속의 그 미세한 정적은 위험을 감지하는 데 단련된 부패한 자의 본능을 피해갈 수 없었다. 박진철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본 서연의 움직임이 폐지 줍는 사람치고는 어딘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낡은 모자 아래의 초라한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빠르게 싹텄다. 그는 거칠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허공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박진철에게 그 침묵의 시선은 위협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자결하는 태양보다 더 따가웠다. 서연은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억누르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틱 컵을 주워 올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손수레의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며 이제는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박진철의 얼굴을 담고 있었다. 지금이 위험한 순간임을 그녀는 알았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위장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물러서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임무는 단순히 불법 단속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힘없는 서민들을 억압해온 썩은 권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었다. 박진철은 여전히 불타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마치 사냥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서연을 노려보았다. 주위의 소음이 서서히 서연의 귀에서 멀어졌다. 오직 심장 박동 소리와 담배 연기 냄새를 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범한 폐지 줍는 노파의 역할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낡은 모자 아래에서 그녀의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침묵 속에서 서연은 첫 번째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을 직감했다. 박진철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이미 들끓기 시작한 분노를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인파를 헤치며 빠르게 걸어오더니 여전히 길가에 쭈그려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날카롭게 손가락질했다. 어휴, 아줌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쳐다봐? 어느 그의 목소리가 차량 소음 사이로 울려 퍼졌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손은 계속해서 플라스틱 병을 골라냈다.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그녀는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잘 훈련된 자기 통제의 한 형태였다. 그녀는 저 부패 경찰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박진철은 그녀의 불과 몇 걸음 앞에 멈춰 섰다.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뒤섞여 서연의 코를 찔렀다. 귀 먹었어? 어묵, 저리 꺼져. 우리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가 다시 소리치며 서연 쪽으로 종이 상자 조각을 걷어찼다. 주위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제복을 입은 자의 저런 오만한 태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시선은 잠시 땅을 향했다. 그러나 그 텅 빈 시선 뒤에서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반응, 모든 증인, 그리고 여전히 녹화 중인 모든 카메라의 각도를 계산했다. 박진철은 무시당했다고 느끼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섰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가 소리치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리의 소음을 뚫고 높아졌다. 몇몇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소란의 근원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몸은 고요했다. 그녀는 박진철의 분노가 단순히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폭력을 거짓된 위험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의 반영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박진철은 서연의 바로 앞에 서서 불타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비키라고 했지. 그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그녀 옆에 낡은 손수레가 휘청거렸고 병들이 아스팔트 위로 찡그랑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그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박진철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저항의 한 형태였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단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부패 경찰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아무런 예고 없이 박진철의 검은 구둣발이 나라와 서연의 얼굴을 강타했다. 둔탁한 충격음이 거리의 소음을 갈랐고 서연의 몸은 아스팔트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경과 캔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연은 피가 흐르는 뺨에 뜨겁고 쓰라린 통증을 느끼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입가에서 비릿한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뜨인 채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제복 입은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두려움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눈앞의 권력이라는 가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만이 존재했다.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입을 막았고 어떤 이들은 방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러 방향에서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커녕 박진철은 오히려 몸을 꼿꼿이 세우고 크게 웃었다. 냄새나는 폐지 줍는 년이 감히 경찰을 빤히 쳐다봐 그의 목소리가 모욕적인 어조로 울려 퍼졌다. 그는 땅에 침을 뱉고는 서연 옆에 깨진 병 조각을 짓밟으며 누가 권력자인지를 보여주려는 듯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습관에서 자라난 오만함의 반영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붓기 시작한 뺨의 통증을 참았다. 아스팔트 위로 피가 떨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두려움 없이 그 남자를 마주 보았다.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방금 폭행당한 여자의 눈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팽팽한 침묵 속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몸을 고추세웠다. 그녀는 이 작은 행동이 단순한 육체적 저항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의에 맞서는 용기. 박진철은 서연이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옅은 미소를 보고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미소였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몰려들었다. 카메라는 흘러가는 매 순간을 계속해서 기록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찌는 듯한 한낮의 열기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은 방금 전환점이 되었다.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온 제복 뒤에 거물들을 불태울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한낮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온 도시가 함께 숨을 참는 듯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피가 흐르는 뺨을 손으로 눌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철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턱을 타고 흐르는 피는 경고의 표시처럼 보였다. 약함이 아니라 양심 없이 억압하려는 자 누구에게나 보내는 경고. 당신 선을 넘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군중을 꿰뚫는 힘으로 떨리고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단호하게 들려 구경하던 몇몇 시민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박진철은 비웃음을 지으며 만족감과 조롱이 뒤섞인 눈으로 앞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서연의 얼굴을 향해 연기를 정확히 내뿜었다. 신고라도 하시게. 그가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말했다. 누가 너 같은 냄새나는 폐지 줍는 사람 말을 믿어주기나 한데 그 말에 그의 부하 2명이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미동도 없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금세 잦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금 맞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해 있었다. 차갑고 훈련되었으며 위험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몇 초의 침묵은 작은 움직임 하나로 깨졌다. 서연이 천천히 남루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박진철과 그의 부하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고추세웠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더러운 옷자락 뒤에서 그녀는 작고 반짝이는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금속으로 된 신분증.
그 위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위조할 수 없는 국가 권위의 상징. 군중 속에서 놀라움 섞인 환호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그 신분증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가 손에 쥔 금속의 빛과 대조를 이루었다. 내 이름은 김서연 경찰청 특수감찰요원이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박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불신으로 커져 있었다. 그 사이 시민들은 속삭이며 카메라를 더 높이 들어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몇 초를 기록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무력해 보이던 폐지줍는 노파의 자리에는 이제 제복 입은 모든 형태의 오만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된 법 집행관이 서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그날 오후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법정의 의사봉 소리처럼 단호하고 힘찼다. 내 이름은 김서연, 경찰청 내부 감찰과 소속이다. 그녀가 박진철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순간 시끄럽던 군중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오직 바람 소리와 충격에 숨을 참는 사람들의 작은 발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박진철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눈은 커졌으며 방금 전까지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먼지투성이 여자가 평범한 노파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행동을 은밀히 감시해온 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구경하던 몇몇 시민들은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일부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 명은 이제 권위를 잃어버린 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피를 흘리면서도 놀라운 용기로 서 있었다. 진짜 요원이었어. 군중 속 누군가가 속삭였다. 대중의 시선은 이제 피해자로서의 서연이 아니라 부패의 얼굴에 정면으로 맞선 용기의 상징으로서의 그녀에게 쏠렸다. 모든 눈이 박진철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굴복할 것인지. 박진철은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난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몸을 고추세우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마.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야. 그의 말은 힘이 없었고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입술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부패 경찰의 가슴에 압박을 더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국가 공무원을 폭행했어. 그 말은 치명타였고 박진철의 얼굴은 순간 핏기를 완전히 잃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저도 모르게 환호했다. 일부는 방금 들은 서연의 이름을 외쳤다. 분위기는 두려움에서 용기의 파도로 극적으로 바뀌었다. 박진철은 부하들에게서 지지를 구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까 함께 있던 다른 두 경찰은 이미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점점 뜨거워지는 혼란 속에서 서연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눈앞의 불의의 상징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 순간 대중은 단순히 두 사람의 다툼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썩은 시스템에 감히 도전한 한 여성의 작은 봉기를 목격하고 있었다. 박진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가 통제하던 상황은 이제 순식간에 뒤집혔다. 시민들은 점점 더 가까이 몰려들어 모든 각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서연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모든 움직임은 단호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순간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몸을 돌려 빠르고 정확한 타격으로 박진철의 턱을 후려쳤다. 충격음이 공기를 갈랐고 부패 경찰의 거대한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단속 천막 기둥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다. 군중은 환호성으로 폭발했다. 잘한다. 박살 내버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아까까지만 해도 구경만 하던 몇몇 상인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은 누가 옳은지 알고 있었다. 박진철은 일어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나 몸을 안정시키기도 전에 서연이 이미 다시 앞으로 나아가 있었다. 빠르고 훈련된 동작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박진철은 비틀거리며 숨을 헐떡이다가 몸을 구긴 채 아스팔트 위로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무력했다. 주변 분위기는 대중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공권력이 횡포를 침묵 속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누가 맞서 싸웠어. 길가에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외쳤다. 평소 두려움에 차 있던 얼굴들이 이제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매 순간을 계속해서 기록했다. 서연은 군중의 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의 때문이었다. 박진철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는 소리는 나지막한 신음뿐이었다. 서연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다가 몸을 살짝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가득했다. 이 얼굴 기억해둬.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 권력이 진실로부터 널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군중은 다시 환호했고 그 환호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정확히 떨어지며 방금 제복 입은 오만의 기반을 뒤흔든 그녀의 용기를 더욱 빛나게 했다. 몇 시간 안에 이 영상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불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녹화 중인 시민들의 환호성을 뚫고 들려왔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숨은 가빴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얼굴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자세는 방금 도덕적 전투에서 승리한 전사처럼 꼿꼿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 손을 살짝 들었다. 이 영상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단어는 꿰뚫는 듯한 차분함과 함께 나왔다. 그 말에 방금 전부터 증인이 되어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광적으로 화답했다. 그들은 진실이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 섰다는 것을 알았다. 몇몇 시민들은 즉시 흩어지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남루한 옷차림의 여성이 경찰관을 되받아치는 장면을 담은 영상 클립들이 각종 소셜미디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정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폐지 줍는 노파, 알고 보니 특수요원, 부패 경찰, 길 한복판에서 망신 정의는 시민의 손에. 박진철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온 세상에 퍼졌다. 대중은 분노와 경탄 사이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것. 서연은 길가에 서서 빠른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순찰차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진철을 위한 지원 병력이 곧 도착할 것이고 다른 경찰들의 등장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녹화 중인 시민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즉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상을 보관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이 작은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드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서 서연은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영상이 단지 한 명의 부패한 얼굴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돈과 권력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한 조직에서 박진철 같은 이름은 더 더러운 게임의 작은 졸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영상이 퍼졌을 때 값비싼 원목 책상 뒤에 숨어있던 자들은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서연은 점점 가까워지는 순찰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며 현장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청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차가운 대리석 벽과 복도 끝에 걸린 태극기는 이 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날카로운 모순의 말없는 증인인 듯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상처가, 손에는 멍이 남아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했다. 그녀를 지나치는 몇몇 동료들은 감히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과 같은 용기는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을 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속상관인 이강우 경감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향기로웠으며 벽에는 수많은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따뜻한 커피향과 의례적인 미소 뒤에는 펠퍼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서연 경위 이강우 경감이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제 잔이가 일으킨 사건 너무 민감해. 서연은 말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이강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거물들이 연루되어 있어. 내 조언은 일단 좀 쉬라는 거야. 그 보고서는 계속 진행하지 마.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 뒤에는 숨겨진 위협이 있었다. 서연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송구하지만 경감님,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대중도 제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녀가 절제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의 지금 임무는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거야. 그는 그 문장을 강조하며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마치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앞에 커다란 원목 책상을 내려다보며 그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방금 깨달은 국가 공무원의 얼굴이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강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자넨 아직 젊어, 김경희. 어리석은 이상주의 때문에 자네 경력을 망치지 마. 그 말은 어제 박진철의 주먹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자존심을 때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경례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오히려 더 크게 타올랐다. 밖으로 향하는 텅 빈 복도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맞서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길거리의 범죄가 아니라 제복을 입고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의 벽 뒤에 숨어있는 범죄라는 것을. 이강호 경감과의 만남 며칠 후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단속 영상을 다시 복사하기 위해 내부 서버에 접속하려 하자 컴퓨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파일을 찾을 수 없음. 그녀가 업로드했던 모든 데이터, 녹화 영상, 보고서, 디지털 녹취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신의 인증 코드를 사용해 다시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거부했다. 다음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아이디.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며칠 만에 내부 감찰 요원으로서의 그녀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아니었다. 기록도 계급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전자서명마저 중앙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져 있었다. 의심은 그녀가 팀 동료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몇몇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고 다른 번호들은 그녀의 전화를 차단했다. 경찰 내부에서 김서연은 이제 유령일 뿐이었다. 마치 그들의 대열에 태어난 적도 없는 것처럼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녀는 고요한 사무실에 앉아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낡은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컴퓨터 화면에 남은 그녀의 데이터는 단 한 줄의 차가운 문장뿐이었다. 관리자에 의해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복도등은 깜빡였고 분위기는 이상하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문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안에는 그녀가 깔끔하게 보관해 두었던 서류와 문서 더미가 재로 변해 있었다. 노트북은 박살났고 하드디스크는 부서져 있었다. 누군가 들어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서연은 검은 먼지로 뒤덮인 방 한가운데 서서 공중에 흩날리는 제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노력, 모든 데이터, 모든 투쟁의 흔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 파괴된 감정 뒤에서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결이.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글린 작은 USB 조각을 주워 들었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를 지우려 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날 밤 연기 냄새와 파괴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만약 그들이 그녀의 이름을 지우려 한다면 그녀는 복수를 요구하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누가 자신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는지 추적하는 그림자가. 신원이 삭제된 지 몇 주 후 서연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공식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수사관으로서의 경험과 본능은 사건을 덮으려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녀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지하 네트워크, 전직 언론인, 길거리 정보원, 그리고 환멸을 느낀 정보부 요원들을 활용하여 서연은 기관이 숨긴 정보의 조각들을 천천히 모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해킹에 성공한 메모와 암호화된 메시지 문서에서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화랑 프로젝트. 표면적으로는 내부 자금 확보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비밀 작전.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의 불법 갈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그녀가 발견한 모든 정보는 새로운 어둠의 층을 더했다. 그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군과 경찰의 구조에 의해 통제되었다. 박진철과 같은 현장 요원들은 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품에 불과했다. 법 집행을 빌미로 서민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도록 강요받았다. 그 자금은 위로 흘러가 장교들과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는 정치인들의 책상을 거쳐 마침내 회장님이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한 사람의 손에 멈췄다. 시스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쿠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인물. 조사 과정에서 서연은 이강호 경감이 현장과 작전 본부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임을 발견했다. 모든 불법 단속, 모든 비공식적 명령, 모든 것이 그의 책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거대한 비밀로 향하는 문을 지키는 문직이었다.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은 오랫동안 청렴하다고 알려진 몇몇 현역 장성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연루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모든 보고서는 국가안보 프로그램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국민의 돈이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은신처의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방금 그 온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열어젖힌 것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 파일에는 검은 봉황 문양이 그려진 작은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 구석에는 어떤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 없는 로고가 있었다. 그 로고 아래에는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 있었다. 안정된 조국을 위한 화랑.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덮었다. 그녀는 그 문장의 의미가 애국심이 아니라 자신이 건드린 진실이 이제 자신을 이 나라의 그림자 권력자들의 살생부에 올렸다는 미묘한 경고임을 알았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는 긴 그림자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속했던 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었다. 발신자 불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퍼뜨린 적도 없는 번호로 위협적인 메시지가 들어왔다. 원룸 창밖에서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자주 들려 그녀는 한밤중에 접이식 칼을 손에 쥔 채 잠에서 깨곤 했다. 예전에 가까웠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멀리했다. 일부는 그녀를 배신자로 여겼고 일부는 휘말리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고독 속에서 서연은 가장 큰 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한때 정의의 이름으로 함께 맹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며칠은 생존 게임이 되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거처를 옮겼다. 빈집이나 버려진 창고에서 잠을 잤고 항상 동이 트기 전에 움직였다. 그녀는 변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도망자처럼 외모를 바꿨다. 매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눈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번호판 없는 차가 그녀의 은신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려 짧게 대화하고는 떠났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히 정보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영원히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더 이상 그녀 안에 자리가 없었다. 남은 것은 시작한 일을 끝내겠다는 결의뿐이었다. 도피 생활 중 서연은 반격할 작은 기회 하나를 찾았다. 그녀는 복무 시절 구축했던 자신만의 보안 네트워크를 시스템에 다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 그녀는 화랑 프로젝트 데이터 사본을 업로드했다. 정부 서버가 아니라 몇 년 전 자신이 구해준 적이 있는 한 사람의 암호화된 시스템에. 그의 이름은 강민준, 독립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목숨을 잃을 두려움 없이 진실을 퍼뜨릴 만큼 미친 사람은 강민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게 대중에게 전달되게 해줘. 서연이 연결을 끊기 전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썼다. 그날 밤 서연이 숨어있는 양철 지붕 위로 비가 세차게 내렸다. 그녀는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지나가는 차량 소리를 들으며 추격자들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기다렸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점점 빨라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의 장단을 맞추는 듯했다. 그녀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로감 뒤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서연은 업로드 완료라는 글씨가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짓고는 기기를 껐다. 그들이 날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잊었어.
진실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단지 유예될 뿐이라는 걸. 도시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 무렵 서연은 도시 외곽의 낡은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작은 길을 걷고 있었다. 등 뒤의 작은 가방에는 갈아입을 옷과 담은 마지막 증거가 담긴 USB 하나만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도시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 레이더에서 사라질 계획이었다. 적어도 강민준이 화랑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는.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발걸음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길 저편에서 조용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오후의 먼지를 뚫고 빛을 뿜었다. 그녀의 본능이 즉시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손가락은 반사적으로 바지 주머니 속에 잡이식 칼을 더듬었다.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온 인물은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이강우 경감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두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큰 혼란을 일으켰더군. 김서연, 그가 다가오며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은 도망칠 길을 찾으며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더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은 차 뒷좌석에 쏠렸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사복 차림에 표정 없는 차가운 얼굴. 그는 마치 처음부터 패배가 정해진 체스 말을 보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비밀 보고서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다. 회장님, 화랑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설계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이강호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차 옆에 섰고 회장님은 거의 감정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멀리 왔어? 김서연 그 나지막한 한마디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서연은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몸을 고추세웠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다면 당신들 착각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강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다정한 미소가 아니라 배신의 미소였다. 순식간에 이강호는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의 가슴을 정확히 겨눴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두 사람은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배신자와 배신당한 자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그때 모든 것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발의 총성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이강호의 권총에서도 서연의 손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었다. 총알은 다른 방향에서 날아와 차 앞 유리를 강타하며 침묵을 공황으로 바꿔놓았다. 회장님은 즉시 고개를 숙였고 이강호는 총성이 날아온 방향을 찾으며 돌아섰다. 서연은 그 순간을 이용해 차 뒤로 굴러 타이어 뒤에서 재빨리 숨을 골랐다.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혼란스러운 몇 초 동안 서연은 죽음의 위협보다 더 끔찍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제3자가 개입했다는 것. 그들 모두의 원 밖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어쩌면 그림자 뒤에서 이 전쟁을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터지는 소리가 방금 전부터 감돌던 긴장감을 산산조각냈다. 이강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가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더니 그의 몸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회장님은 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있는 의문의 저격수 형체를 보고 커졌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한낮의 햇살이 이제 통제력을 잃은 그의 얼굴에 정확히 떨어졌다. 서연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달려가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한 공항을 뚫고 나아갔다. 사이렌 소리가 울부짖기 시작하며 지원 병력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렸다. 서연의 발걸음은 빠르고 규칙적이었다. 엔진 소음과 사람들의 비명 사이로 숨이 가파왔다. 누가 총을 쐈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좁은 골목으로 막 꺾어 들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강한 손이 그녀를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주머니 속 칼을 잡았다. 그러나 그 형체는 차분하게 그녀의 움직임을 제지했다. 남자는 검은 모자와 얼굴 일부를 가린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진정해, 김서연. 난 내 편이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마치 과거 비밀 임무에서 함께 섰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익숙했다.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서연은 그림자 사이로 그 인물을 알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누구야?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그러나 대답이 있기 전에 큰 길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이렌 소리는 더욱 커졌다.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단호한 명령 소리가 뒤따랐다. 가면을 쓴 남자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모든 답은 여기 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마. 나조차도.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죄책감과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바람에 산타지는 연기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좁은 골목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에 쥔 작은 USB를 꽉 쥐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저격수는 대체 누구이며 가면을 쓴 남자는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밖으로 나와 이제 경찰과 무전기 소리로 가득 찬 길로 돌아섰다. 건물 위에서 이전에 조용했던 감시 카메라가 갑자기 움직여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왔다. 서연은 그 렌즈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자신이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USB의 금속에서 반사된 한낮의 빛이 그녀의 손에서 작은 성광을 일으켰다. 마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징처럼. 화면은